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난 이브야. 안녕, 나는 루시야. 오늘 우리는 손석희의 질문들 3화를 리뷰해볼게.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 손석희 앵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최민식을 초대해 그의 인생과 연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철학을 심도 있게 탐구해. 최민식의 대표작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그가 연기자로서 걸어온 길을 조명해. 특히 올드보이, 명량 등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작품들에 대한 최민식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낀 감정들을 들어보기도 해. 내가 그럼 최민식 배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 명량, 카지노, 파묘, 천만 배우 최민식. 최민식 배우가 찍으면 1,000만 관객 수를 기록하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는데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은 1,760만 명의 최고 스코어를 기록했고 10년 뒤 2024년에는 파묘가 1,100만 관객 수를 돌파하며 흥행했어. 인상 깊은 연기력과 흥행 배우 최민식 배우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고 1989년 드라마 야망의 세월로 데뷔했어. 최민식 배우는 최근 영화 시사회에서 귀여운 머리띠와 함께 민식바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작품 밖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매력이 돋보이는 배우야. 두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게. 영화 배우 최민식과 인간 최민식. 루시는 영화 배우로서의 최민식의 직업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 나는 최민식 배우가 인터뷰 중간에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롤이 돌아갈 때 돌변해야 진정한 배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 영화나 드라마 작품 안에서 최민식 배우는 뭔가 진중하고 근엄할 것 같았는데 막상 손석희 앵커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게 느껴졌어. 특히 민식바오 부분에서 어떤 방청객 한 분과 이야기 나누는 부분에서 너무 귀여운 매력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 이분은 어땠어? 나는 최민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얼굴. 그는 주름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인생을 담아낸다. 연기에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와 캐릭터 몰입력이 최민식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송강호, 설경구와 함께 2000년대 충무로를 대표하는 연기파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 또 해외 영화계와 시네필 커뮤니티 등에서도 송강호와 더불어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 그래서 이번 질문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봤는데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롤이 돌아갈 때 돌변해야 진정한 배우다. 나도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 또 나도 본받고 싶더라고. 그럼 인간 최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루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배우 최민식을 벗어나서 평소에 인간 최민식 배우의 모습을 볼 때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귀여우신 것 같아. 특히 중간에 찍고 싶은 장르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멜로라고 수줍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엄청 귀여우셨어. 이분은 인간 최민식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도 루시가 말했던 민식바오가 기억에 남았어. 사실 최민식 배우가 귀여운 이미지는 아니었잖아. 그치. 때로는 영화 안에서는 차가워 보이기도 했던 배우가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반전이었어. 이번에는 영화를 알려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최민식을 영화로 이끈 영화가 있다고 해. A Star is Born.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루시가 소개해 줄 수 있어? 내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 스타 이즈 본은 진짜 눈물 쏙 빼는 영화야. 나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브래들리 쿠퍼가 록스타로 나오는데 이 사람 인생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을 때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엘리라는 신인 가수를 만나게 돼. 둘이 음악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잭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엘리는 갑자기 스타가 되면서 둘 사이가 엄청 복잡해져. 음악도 너무 좋고 감정선도 진짜 대박이야.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영화라고 해. 그러면 나도 보고 싶다. 그치, 재밌겠지. 오,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배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줄래? 좋아.
크리스 크리스토퍼스는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이자 작곡가 겸 배우라고 해. 컨트리 슈퍼그룹 하이웨이맨의 멤버였어. 영화 어 스타이즈 본 등 여러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해. 또 반전인 게 옥스퍼드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공부한 수재였다고 해. 그런데도 음악과 영화에 헌신하며 큰 성공을 거뒀어. 이브가 본 영화 중에 큰 의미와 울림이 있었던 영화가 있어?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셔터하우스라는 영화였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정신병원이 배경이거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형사로 그 정신병원의 수사를 위해서 가는 스토리였어.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거든. 그래? 혹시 이 영화 봤어? 안 봤어. 안 봤으면은 스폰하지 않을게. 근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반전인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콘텐츠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 그러고 정말 나도 이런 반전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 루시는?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해운대야. 해운대 봤어? 응, 봤어. 봤지? 응.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 속에는 해운대 영화를 가족이랑 처음으로 다 같이 극장에 가서 봤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아빠랑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도 기억나고 둘이 그냥 비밀번호 같은 것도 정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감명 깊게 봤는지 극장에서 보고 거의 5번 정도 비디오 빌려서 혼자 또 볼 만큼 이 해운대라는 영화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와, 진짜 큰 추억이 깃든 영화구나. 그러면 다음으로는 영화비 비싸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 방송 중에 최민식 배우가 영화비가 비싸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어. 그러면 내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 최민식 배우가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영화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어. 손석희가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냐고 물어보자 최민식은 비싸다라고 확실하게 답하면서 요즘 영화 한 편에 15,000원인데 팝콘 먹고 커피 마시고 뭐 하면 5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어. 데이트하면서 영화 보고 끝나고 밥 먹고 술 한 잔까지 하면 10만 원을 쉽게 넘는다고 하면서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어. 최민식은 이러니까 관객들이 내가 이 돈 주고 이 영화 봐도 아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영화인으로서 관객들이 돈을 내고도 아깝지 않을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손석희도 이 부분에 크게 공감하면서 둘이 영화 산업의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브가 카이스트 교수의 비판 기사와 CGV의 대응을 묶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카이스트 교수의 이 최민식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알려줄게. 현직 카이스트 교수가 영화관 티켓값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배우 최민식을 비판했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인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 영화관 사업은 민간 기업으로 권력 집단도 아닌데 가격 인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소신 발언인가? 라고 썼다고 해. 이 교수가 언급한 소신 발언은 앞서 루시가 설명해 준 것과 같은데 이 교수는 시장 논리를 들어가면서 가격이 내려서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은 내리지 말래도 내린다면서 시장 가격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사업은 없고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우라는 직업도 없다고 말했다고 해. 그리고 팬데믹 중에 영화관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냐? 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했어. 또 대형 영화관을 운영하는 CGV와 롯데시네마, 또 메가박스는 2019년에 주말 기준으로 최대 12,000원이던 티켓값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서 최대 15,000원까지 인상한 바 있어. 4년 사이에 무려 1.25배가 뛴 거지.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대. 이들도 티켓값 폭리가 관객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영화계 전체를 생사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해.
그러면 루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솔직히 너무 비싸지 않아? 그치. 물론 통신사 할인 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인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영화 티켓 비용 자체는 좀 비싸다고 생각해. 맞아. 갈수록 안 그치. 보러 가게 돼. 거의 한두 시간 보는 건데 15,000원씩 내면. 맞아. 그래서 최민식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시간을 내서 극장에 가서 보지 않고 OTT에 넘어오면 그제서야 보는 것 같아. 내가 캐나다에서도 영화를 보기는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쌌던 것 같기도 해. 진짜? 와, 그렇구나. 거의 팝콘 먹고 뭐 하면 10만 원이었어. 그거 완전 부르주아들만 할 수 있는 맞아. 그래서 취미 아니야? 영화가 거의 그렇게 대중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주 고급 취미구만. 그치. 음. 어땠어, 이번엔? 나도 영화관 가면은 영화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더라고. 하지만 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말에도 동의를 해. 최근에는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에서 영화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잖아. OTT 플랫폼도 너무 많고 유튜브 플랫폼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영화관이 티켓 가격을 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여겨져.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탁. 이번 최민식 편에서 손석희의 질문들, 프로그램의 매력을 가장 잘 보인 한 개씩을 꼽아볼까? 내가 먼저 얘기해볼게. 최민식 배우의 팬들과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대거 방청객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나는 흥미로웠어. 우리는 특히 선배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학생들이 와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대표하는 대선배님께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고 이 프로그램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한석규 배우와의 깊은 인연에 대해 방청객이 물어보고 본인의 연기 인생 또 대흥행 드라마 서울의 달과 엮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최민식 배우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 이분은 어떤 씬이 매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 나는 민식바오. 무섭게 생긴 최민식이 머리띠를 쓰고 해맑게 웃던 반전 매력 못 잊을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선보여 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석희의 질문들 최민식 편에 대해서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